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대만의 그 1월담이란 곳의 여행문을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 들리는지 보시고 해석에 들어가겠습니다. 哇，日月潭的风景真美啊，湖水真的好蓝，清澈见。 잠깐만요. 처음부터 그냥 보여드릴까요? 안 보고 그냥 이제 듣는 연습하실 분들은 보지 마시고 좀 어려워서 보면서 이제 하고 싶다는 분들은 처음부터 보셔도 괜찮아요. 이게 여행 대화문은 아무래도 좀 어려워서 그냥 듣기 연습으로 주로 이제 한번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哇，日月潭的风景真美啊，湖水真的好蓝，清澈见底，四周环绕着群山，简直像一幅画。是啊，这里的自然景观非常壮丽，不愧是台湾最著名的风景区之一。你看那边就是日月潭最有名的日潭和月潭，因为形状像太阳和月亮得名的。对，我也听说过日月潭的名字源于湖的形状，像太阳和月亮。对，日潭水面较大，月潭则较小，合起来就像日月同辉。其实这里不仅仅是自然美景，还有丰富的历史文化背景呢。没错，早期是邵族的聚居地，后来成为清朝官员巡查的必经之地。听说这里还是邵族人的故乡。邵族是台湾原住民里人数最少的族群，他们相信日月潭的拉鲁岛是祖灵居住的地方。阿婆茶叶蛋好香，这个为什么这么有名？因为用日月潭红茶和香锅熬煮的，60年老店了。对了，邵族的小米酒和曲腰鱼也是必尝的特产。我们刚刚吃的邵族特色菜也很好吃，尤其是那个竹筒饭。是啊，味道很独特，还有那道烤山猪肉，香气四溢。据说这也是邵族庆典时常见的菜肴。这里的服务员介绍菜肴时特别详细，他们对游客都很有耐心。下次有机会我们再来吧。好啊，日月潭确实值得再来。 자, 이런 대화문이었습니다.日月潭 아마 가보신 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가보신 분 계세요? 대만에 있습니다. 日月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호수가 있는 곳인데 주변에 이제 풍경도 아름답고 해서 관광지로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꼭 가보고 싶네요. 꿈희망이 못 가봤어요. 그죠? 이게 대만에 있는 그 관광지예요. 그래서 여기日月潭이라고 하는데 자, 잠깐만요. 제가 이걸 조금 더 보여드리면은 위에서 대만은 아직 못 가보셨죠? 박성호 님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요. 이게 요게日단이거든요. 日단. 여기 해를 동그랗게 해를 닮았다고 해서 요게 日단이고 요 왼쪽 부분은 이렇게 약간 조각달 모양이라고 해서 이거 위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해서 日月단이라고 하거든요. 요 담 호수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월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日月潭.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화문에 나온 게 이게 샤오주예요. 대만에 있는 그 소수민족인데 그 대만에 있는 원주민 중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원주민이라고 해요. 샤오주. 예, 근데 지금도 이 원주민들이 여기에서 이제 자신들만의 그 민족 그 문화를 이어오면서 계속 이렇게 있다고 해요. 샤오주입니다. 자, 여기 이게 라루다오예요. 1월담에 있는 또 요 라루도 이렇게 작은 섬이 있습니다. 라루다오. 이게 라루다오의 아까 대화 중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여기에 샤오주 아까 그 소수민족 샤오주라는 사람들이 이 라루다오의 어떤 조상들의 영혼이 여기에 있다는 그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대요. 이 라루다오의 조상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샤오주 분들이 라루다오.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대화문에 아포 자예단 그 계란 차단 이 중국에서 꽤 유명한데 대만의 아포는 할머니를 말해요. 자예단 하면은 찻잎 계란인데 찻잎을 이제 같이 우리면서 안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조미료도 넣으면서 이렇게 푹 우려낸 계란인데요. 한국에는 그 찜질방에 가면은 그게 있잖아요. 그 계란을 뭐라고 하지?
얼마 전에도 제가 해먹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중국에서는 이렇게 자예단이라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이 가장 처음 이 자예단을 대만 이 1월담 쪽에서 만들어내신 분이라고 합니다. 18살에 이걸 만들었는데 2년 전에 3년 전이다. 2022년에 93세로 이미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1월담 그 쪽에 가면은 이 자예단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거기 어떤 특색 있는 그런 길거리 음식으로서 많은 분들이 이거 사드신다고 합니다. 아보 자예단. 자, 그다음에 이게 취야오유 그 1월담에서 이제 그 특색 있는 요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생선입니다. 이 생선 이름이 뭐였더라 우리말로? 어쨌든 이제 까나리였나? 까나리 액젓. 저는 그 까나리 액젓에 까나리가 뭔지 잘 몰랐는데 아까 이 취야오 위를 검색하니까 우리말로 까나리가 나오더라고요. 이 생선이 주로 이 1월담 근처에서 먹는 생선 요리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요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취야오 위인데 또 한편으로는 총통위, 총통 대통령이라는 총통위라는 또 별칭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이 요리가 꽤 유명하니까 드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대화문에서 나왔던 주통판, 대나무 안에다가 밥을 넣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조미료나 맛을 같이 넣어서 대나무 향도 나고 만드는 이게 주통판 대나무 밥인데요. 이 1월담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의 남방 쪽에 대체로 이렇게 먹는 지역이 꽤 있습니다. 주통판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주통판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그日月潭 여행 가시면 길거리에 카오 산猪肉도 굉장히 유명하대요. 산주가 멧돼지입니다. 멧돼지 고기 꼬치구이. 네, 돼지고기를 이렇게 꼬치로 구워서 저는 양고기랑 양고기를 주로 먹었는데 이게 카오 산猪肉 멧돼지 꼬치구이가 또 여기에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카오 산猪肉 있으니까 가시면은 또 드셔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대화문은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읽고 해석하면 시간 좀 오래 걸리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고 약간 해석하면서 한번 넘어갈까요? 아니면 한번 그냥 더 들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이거 지금까지는 쭉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 또 시간이 너무 들어가면은 뒷부분을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한 듯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한 번 더 들어요? 그럼 한번 듣고 혹시 이 자료를 제가 다 공유하니까 나중에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던가 다음 수업 시간에 또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듣겠습니다. 해석은 밑에 써 있으니까 그죠? 자, 한번 듣습니다. 哇，日月潭的风景真美啊，湖水真的好蓝，清澈见底，四周环绕着群山，简直像一幅画。是啊，这里的自然景观非常壮丽，不愧是台湾最著名的风景区之一。你看那边就是日月潭最有名的日潭和月潭，因为形状像太阳和月亮得名的。对，我也听说过日月潭的名字源于湖的形状，像太阳和月亮。对，日潭水面较大，月潭则较小，合起来就像日月同辉。其实这里不仅仅是自然美景，还有丰富的历史文化背景呢。没错，早期是少族的聚居地，后来成为清朝官员巡查的必经之地。听说这里还是少族人的故乡。少族是台湾原住民里人数最少的族群，他们相信日月潭的拉鲁岛是祖灵居住的地方。阿婆茶叶蛋好香，这个为什么这么有名？因为用日月潭红茶和香锅熬煮的，60年老店了。对了，少族的小米酒和曲腰鱼也是必尝的特产。我们刚刚吃的少族特色菜也很好吃，尤其是那个竹筒饭。是啊，味道很独特，还有那道烤山猪肉，香气四溢。据说这也是少族庆典时常见的菜肴。这里的服务员介绍菜肴时特别详细，他们对游客都很有耐心。下次有机会我们再来吧。好啊，日月潭确实值得再来。 네, 자, 이런日月潭에 대한 대화문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바로 이제 수업 내용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양사입니다. 양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첫 번째 양사, 请把这报告打印3份交给各部门领导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양사가 뭘까요? 꿈희망님과 박성우님은 다 A라고 하셨습니다. 이지엔报告, 이지엔 报告라 뭔가 이지엔 같죠? 소프트 파일이라서 지엔이라고 할 듯. 근데 이게 이지엔 보고서라는 뜻입니다. 보고서. 이 보고서를 따인산분 하면은 만약에 종이라면은 세부 복사해서 각 부서장에게 이지엔 유지. 보통 보고서라고 하면 있잖아요. 이지엔이라고 안 합니다. 이篇 C나 D도 아니에요. 篇입니다. 篇这份报告份都把这篇报告一份만약에 내가 종이로 이제 다 뽑아서 한 부 할 때는 이 한 부라 하면 一份报告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장은 있잖아요. 한 장입니다. 근데 보고서가 딱 한 장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도 좀 애매하고 보고서 할 때는 보통 一篇报告라고 해요. 一篇 이篇입니다. 어떤 내가 조사 연구를 해서 내온 보고는 보고 서류는 一篇报告 篇을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B거든요. B가 안 나왔네요. 답이. 一篇报告 이 보고서 보고서 할 때는 그 PN을 다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B예요. 이 보고서 한 편을 세 개 복사해서 각 부서장에게 전달해 주세요. 一篇报告예요. PN입니다. 자, 두 번째. 我们正在进行一땡땡하고 关于气候变化的调查 进行이 하고 결국에 여기 뒷부분에 양사에 맞물리는 단어는 调查입니다. 调查 앞에 문은 关于气候变化的调查있지만 앞에 거는 그냥 수식어고 조사입니다. 어떤 조사를 할 때 그 조사에 대한 양사가 뭘까요? 见, 向, 各种 중국어는 이런 양사를 되게 많이 써요. 박성우님은 B, 向이라고 했습니다. 자, 꿈희망님도 B라고 하셨어요. 정답은 B 맞습니다. 向이에요. 우리가 진행하는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조사도 다 프로젝트에 속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뭘 하는 행동, 연구, 프로젝트, 조사,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向입니다. 항목 할 때의 항이에요. 그래서 向이 한 개 양사로서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이 정도로 양사를 많이 안 쓰는데 중국어 어려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의 모든 것에 다 이게 양사가 나오거든요. 양사가 다 나오고 또 뭐 비슷하게 어떤 물건을 말할 때는 그냥 한 개, 두 개라는 그어를 넣어도 되지만 그렇게 안 되고 무조건 거기에 맞는 양사 딱 하나를 골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 같은 경우는 어떤 조사라거나 프로젝트라거나 할 때는 이게 向을 꼭 넣어야 됩니다. 네. 我们正在进行一项关于气候变化的调查. 우리는 기후 변화에 관한 한 가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为了这次演讲他准备了几十幻灯片.幻灯片이 뭘까요? 박성우님은 C라고 하셨습니다. 자, 좋아요. 등불, 환灯片, 灯이 들어가니까 등불 같죠? 등불 같죠? 납작한 LED 등불 같은 거 아닐지 환灯片 잘 모르겠어요. 환灯片이 뭐냐면은 파워포인트 할 때 그 슬라이드를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말할 때 한 장, 두 장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연을 위해서 그는 몇십 장의 슬라이드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하기 위한 그 슬라이드를 몇십 장을 이렇게 다 보고서로 만들었다는 뜻이겠죠. 어디서 본 것 같다 싶었더니 그래서 환덩피에는 슬라이드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앞에 이게 뭐 놓을 수가 없죠. 이게 뭐 등불이냐? 이게 등이라고 하면은 이잔 灯이죠. 그러면은 등은 잔입니다. 양사가 잔 들어보셨나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등의 양사는 잔입니다. 어떤 등불 할 때 등, 이잔 灯. 중국어 진짜 어려워. 이게 어려워요, 진짜. 물건마다 다른 양사를 쓰는 게 이건 또 잔입니다. 어떤 등 할 때는 이잔灯, 량잔灯 하고 환灯 할 때는 이게 灯이 들어가지만 등이 아니에요.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장입니다. 한 장, 두 장. 그래서 이번 강연을 위해서 그는 몇십 장의 슬라이드를 이제 슬라이드로 그 내용을 다 준비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또 볼게요. 이번에 마지막 양사입니다. 我们对他的态度感到一丁不解. 我们对他的态度, 우리는 그의 태도에 대해서 感到 뭘 느꼈다? 一丁不解. 整个片翻. 박성우님 D라고 하셨네요. 꿈희망님은 A.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죠.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자, 뿌지에가 무슨 뜻이죠? 뿌지에. 지혜가 이게 이해하다라는 리지혜의 지혜잖아요. 근데 앞에 뿌가 붙었어요. 앞에 이게 문장을 보면은 우리는 그의 태도에 대해서 깐다, 뭘 느꼈다. 근데 뿌지하면 이해할 수 없다. 굉장히 좀 어이없는 태도나 어떤 언행을 상대방이 했을 때 난 저 사람의 태도를 보고 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할 때 쓰는 양사가 또 앞에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말에 대해서 말이나 어떤 사람의 감정에 대한 양사를 쓸 때는 판입니다. 판. 네. 판이에요. 이판 부지에. 기억하세요. 종도 뭔가 될 것 같죠. 일종의 이해할 수 없음을 느꼈다. 뭔가 말이 될 것 같지만 근데 중국어에서는 이걸 안 씁니다. 중국어에서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말 이럴 때는 이판 판을 써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이거 사실은 그렇게 막 사용 빈도가 많은 양사는 아니에요. 사용 빈도가 많은 양사는 아닙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 어떤 말이거나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왔을 때 앞에 뭔가 양사가 왔다. 그러면은 대체로 이 판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태도에 대해서 이거 이 판은 한국어로 어떻게 직역할 수가 없어요. 굳이 한다면 어떤 한바탕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을 한바탕 느꼈다. 근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근데 중국어에서는 그 감정을 느꼈다.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앞에 이렇게 양사 이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양사 4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뭐지? 다음은 또 듣기예요. 듣기입니다. 자, 남녀가 나누는 대화를 한번 듣고 질문에 대답하기예요. 요거 제가 대화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바로 나갑니다. 听说你要去海外工作，是真的吗？是啊，这是一个难得的机会，我不想错过。 네, 질문. 女的对这次机会怎么看? 딱 한 번만 들려드릴게요. 한 번 딱 듣고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难得的机会. 难得的机会. 좋습니다. 또 뭔가 한마디 했어요. 또 한마디 뭔가 했는데 그거 들으셨나요? 难得的机会. 难得가 아주 드물다.
얻기 어렵다. 드가 얻다잖아요. 나는 어렵다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다. 난드의 기회. 不想错过 맞아요. 错过가 놓치다입니다. 错过了机会. 기회를 놓쳤다인데 不想错过 하면은 나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자, 不想错过. 좋습니다. 요거예요. 자, 听说你要去海外工作. 듣자니 내가 해외에 나가서 일한다더라. 해외 근무한다고 하던데 진짜니? 是真的吗?是啊, 그래. 这是一个难得的机会. 정말 이제 얻기 어려운 아주 드문 기회니까 我不想错过. 난 놓치기 싫어. 그러면 女的对这次机会怎么看? 여자는 이번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她觉得这是一个难得的机会,不想错过. 입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听说你要去海外工作，是真的吗？是啊，这是一个难得的机会，我不想错过。 네, 不想错过.难得的机会. 자, 두 번째 대화 한번 볼게요. 나갑니다. 最近你的皮肤看起来特别好，有什么秘诀吗？我开始坚持早睡，还调理了饮食。 질문. 女的做了什么让皮肤变好?女的为了让皮肤变好都做了什么?早睡和调理了饮食. 질문을 들리는데 답변을 잘 모르겠어요. 질문은 들렸는데 답변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대화문을 아직 잘 안 들리셨나 봐요. 질문은 잘 알아들으시고. 자,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最近你的皮肤看起来特别好，有什么秘诀吗？我开始坚持早睡，还调理了饮食。 네, 이런 문장입니다. 为了让皮肤变好,女的做了什么? 자, 우리 볼게요. 문장을. 요거예요. 最近你的皮肤看起来特别好. 요즘 너 피부가 아주 좋아 보인다. 有什么秘诀吗? 무슨 비결이라도 있니? 여자가 대답한 거예요. 我开始坚持早睡. 나는 일찍 자는 걸 꾸준히 지켰고, 坚持는 뭔가 꾸준히 계속 했다는 뜻이겠죠. 早睡는 일찍 자다. 일찍 자기 시작하는데 그걸 계속 꾸준히 했다. 그리고 还调理了饮食입니다. 饮食가 이게 먹고 마시다 했잖아요. 시는 먹다죠. 먹고 마시는 걸 调理는 이게 약간 좀 조절하다입니다. 调理. 调理가 잘 안 들리셨구나. 调理. 이렇게 식단 조절 이런 말 하잖아요. 음식 조절, 식단 조절 할 때 그 조절이 调理예요. 조절할 때 그 절 그대로 지혜를 안 쓰거든요. 중국어에서는 뭔가 음식 먹는 걸 조절하다 할 때는 调理를 씁니다. 调理了饮食. 그러면 女的做了什么让皮肤变好?她开始坚持早睡还调理了饮食. 요거 말하면 돼요. 调理了饮食. 네. 자, 대본 보면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最近你的皮肤看起来特别好，有什么秘诀吗？我开始坚持早睡，还调理了饮食。 坚持가 빨리 지나간 듯 느껴져서 이 단어 자체는 안 들렸네요. 그러셨구나. 자, 다음 문장입니다. 다음 대화문이에요. 你怎么突然辞职了？公司制度变动太频繁，我感到前途堪忧。 질문. 女的为什么辞职了?女的为什么辞职? 조금씩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사 제도가 너무 평범해서 권태로움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랬나요? 마지막 뭔 말인지 잘 안 들리셨구나. 前途? 이거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시 들어보세요. 你怎么突然辞职了？公司制度变动太频繁，我感到前途堪忧。女的为什么辞职? 어렵죠? 자, 문장 보겠습니다. 你怎么突然辞职了? 너 왜 갑자기 사직했니? 퇴직했니? 公司制度, 그러니까 회사 제도죠. 이거는
公司制度变动太频繁 하면은 회사 제도가 또 변동이 너무 심하다. 너무 자주 바뀐다. 그래서 我感到前途堪忧 堪忧라는 단어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요거도 꽤 중국 사람들이 쓰는 건데堪忧가 뭐냐면은 이게 걱정되다라는 뜻입니다. 회사 제도가 너무 이랬다 저랬다니까 나 좀 미래가 걱정됐어. 前途는 미래, 앞날이죠. 前途 전도 이게 앞날이란 뜻입니다. 중국어에서. 그래서 회사 제도가 너무 이제 빈번하게 바뀌니까 나 미래가 좀 걱정됐어. 그래서 사직했다는 거예요. 요걸 말하면 되겠죠. 因为他觉得公司制度变动太频繁感到前途堪忧 하면 돼요.堪忧 처음 보셨구나.堪忧도 그렇게 막担心 우리가 흔히 쓰는 게 걱정되다가担心이잖아요. 근데 요堪忧도 조금 이제 사용 빈도가 좀 있습니다. 가끔씩 나와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판을 빙판으로 들으셨구나. 그 회사가 너무 평범하다 이렇게 들으셨구나. 근데 회사 제도 앞에 变动 있잖아요. 요걸 잘 들으셨다면은 뒤에 빙판이 올 수가 없죠. 변동이 너무 빈번하다. 变动太频繁. 그래서 사시겠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你怎么突然辞职了？公司制度变动太频繁，我感到前途堪忧。你怎么突然辞职了？公司制度变动太频繁，我感到前途堪忧. 네. 자, 다음 대화문입니다. 조금씩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这个设计方案很有新意，你是怎么想到的？我结合了市场趋势和用户反馈，反复推敲之后才定下来的。 질문. 女的是如何设计方案的?女的是如何设计方案的?定下来的. 定下来的는 맞습니다. 어떻게 定下来? 定下来는 정했다입니다. 그냥 정했다. 어떻게 했냐? 시장 조사와 피드백을 그리고 반복적인 고찰을 통해 결정하였다. 오, 좋아요. 뜻은 그러니까 알아들으셨네요, 박성호님.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这个设计方案很有新意，你是怎么想到的？我结合了市场趋势和用户反馈，反复推敲之后才定下来的。 여러 문장입니다. 这个设计方案很有新意. 이 설계 디자인은 신이 很有新意 하면은 참 참신하다. 참신하다입니다. 很有新意. 你是怎么想到的? 어떻게 생각해낸 거예요? 我结合了 하면은 결합했다입니다. 무엇을 결합했냐? 市场趋势 하면은 어떤 그 시장의 흐름입니다. 市场趋势 추세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흐름과 用户反馈 하면은 用户는 사용자죠. 反馈가 중국에서 피드백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추세와 사용자의 피드백을 결합해서 反复 반복적으로 推敲 하면은 推敲가 뭔가 이것저것 생각하다, 고민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저것 이리저리 생각하고 그러니까 박성님 적으신 고찰이란 뜻입니다. 반복적으로 고찰해낸 끝에 결정해낸 것이다. 여러 번 고민하고 고민해서 결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女的是如何设计方案的 질문이죠. 이 여자는 어떻게 이 디자인 방안을 생각해냈냐. 그러면 이걸 말하면 되죠. 结合了市场趋势和用户反馈反复推敲之后定下来的 이걸 말하면 돼요. 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시장의 흐름은 市场趋势 그리고 사용자, 고객들의 피드백 하면 用户反馈입니다. 推敲 하면은 여러 번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다. 여러모로 고찰하다, 생각해보다 라는 뜻이에요.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这个设计方案很有新意，你是怎么想到的？我结合了市场趋势和用户反馈，反复推敲之后才定下来的。 네.
공부할 단어가 많은 문장입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막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만약에 내가 뭐 비즈니스 사업 쪽에 한다거나 중국과 어떤 뭐 업무적인 그런 관련이 있다거나 할 때는 이런 단어를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대화문은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뭐지 이거? 잠깐만요. 수업 자료에다가 왜 이걸 넣었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잘못 클릭했네. 수업 자료는 자, 나갑니다. 台湾推行限速政策后，连珍珠奶茶吸管都改用不锈钢的，你觉得能持续多久？关键在配套措施，像德国压金制让回收率超90%，单纯禁止，治标不治本。 질문. 男的认为环保政策成功的关键是什么? 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한 건지 아마 추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네요. 한 번만 더 들려드리고 해석에 들어갈게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台湾推行限速政策后，连珍珠奶茶吸管都改用不锈钢的，你觉得能持续多久？关键在配套措施，像德国压金制让回收率超90%，单纯禁止，治标不治本。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조금 대충 짐작은 가시나요? 독일,德国가 나왔어요. 단어가.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스테인리스, 맞아요. 스테인리스가 나왔어요. 부시우강. 자, 볼게요. 대만에서 타이완 토이싱 하면은 어떤 규칙, 정책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限速政策입니다. 限수가 뭐냐면 수가 수ля오딸 비닐이잖아요. 플라스틱. 시에는 제한하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량이 너무 많아서 이제 환경 오염에 안 좋으니까 限수,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그런 정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타이완 토이싱 限速政策后连珍珠奶茶 이거 버블티의 시관 빨대입니다. 버블티의 그 빨대까지 改用不锈钢的 스테인리스로 만들었다고 해. 你觉得能持续多久? 네 생각에는 이게 이런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 것 같니?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한 대답이 关键在配套措施. 配套는 뭐냐면은 부수적인 어떤 그런 정책, 부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핵심은 어떤 그런 부수적인 부대책이야. 像德国压金制 독일에서 이런 어떤 플라스틱 규제를 내왔을 때 뭐죠? 그 보증금제처럼 이제 냈대요. 그 돈을 이제 지불해서 만약에 다시 재활용처럼 가져오면은 돈을 돌려주는 거. 그래서 이제 재활용률을 90%까지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독일처럼 그렇게 보증금제 야진制를 내서 回收率 그러니까 재활용률을 90%까지 올려야 돼. 单纯禁止 단순하게 그냥 쓰지 못하게 금지를 하는 것은 治标不治本.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治는 이게 통치하다, 뭐 하다, 규제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治标는 뭐냐면은 그냥 일시적으로 것만 해결하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냥 그 문제의 것만 해결하다라는 뜻입니다. 治标. 근데 治本은 뭐냐?本은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플라스틱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못한다. 이 표현을 治标不治本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처럼 보증금제 90% 재활용률을 이끄는 부대책이 중요해. 단순하게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男性认为环保政策成功的关键是什么? 이 남자는 이게 환경보호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他说关键在配套措施像德国压金制让回收率超90%. 요걸 말하면 돼요. 뒷부분은 말해도 되고 안 말해도 单纯禁止治标不治本.
이것도 말해도 되긴 되는데 어쨌든 이거 페이타오措施 부대책이 중요하다. 이걸 말하면 되죠. 시관을 놓치다 보니까 왜 밀크티 음료랑 스테인리스가 나왔나 아리송했네요. 이건 단어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시관 이게 우리가 음료를 마실 때 그 빨대예요. 시가 그거잖아요. 빨다. 시가 빨다고 관은 관이죠. 빠는 관입니다. 그래서 시관 음료를 마실 때 빨대를 시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台湾推行限塑政策 요것도 처음 듣는 아마 단어실 거예요. 제한하다 플라스틱에서 限塑政策后 한 번 더 듣겠습니다. 台湾推行限塑政策后，连珍珠奶茶吸管都改用不锈钢的，你觉得能持续多久？关键在配套措施，像德国压金制让回收率超90%，单纯禁止治标不治本。对，单纯禁止治标不治本. 또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겉으로만 일시적인 해결에 그칠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 이 한국어로 말하면 굉장히 길잖아요. 이걸 그냥 5글자로 중국에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治标不治本. 이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뭐 이거 쓸 일은 크게 없겠지만은 기억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대화문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언어학에 관련된 중국어와 한국어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韩语敬语体系比中文复杂多了，光西的变位就够我头疼3个月。可你们量词系统才可怕呢！一把椅子和一张椅子的区分逻辑，至今没搞懂。 질문. 对话中提到的两种语言难点分别是什么?对话中提到的两种语言难点分别是什么? 다른 분들도 틀려도 괜찮아요. 지금 한 10명 되시는 분, 지금 9분이 수업에 들어오셨는데 지금 조용히 듣고 계시네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다시 한번 들어야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가요. 韩语敬语体系比中文复杂多了，光西的变位就够我头疼3个月。可你们量词系统才可怕呢！一把椅子和一张椅子的区分逻辑，至今没搞懂。 여기서 한국어에서 시라고 하는 게 한국어의 경어를 말하는 거예요. 경어. 드시다, 시를 자주 붙이잖아요. 종경어에 가셨습니다, 가시다, 말씀하시다 할 때 이 시가 한국어에 많이 붙잖아요. 근데 존칭을 쓸 때. 근데 이 시가 시로 붙을 때도 있고 가셨다 할 때도 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해서 이 중국인은 너희 한국어의 시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또 중국어에 또 뭐가 너무 어렵다.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거 문장 볼까요, 같이? 이것도 좀 어려워서. 자, 이겁니다. 韩语敬语体系比中文复杂多了. 한국어 경어 체계, 그러니까 종경어 그 체계는 중국어보다 많이 복잡해. 꽝시, 이게 시, 한국어의 시입니다. 꽝은 그냥 요것만 봐도란 뜻입니다. 요 하나만 봐도 꽝시의 变位, 变位는 그 위치가 변하는 거. 그것만 봐도 够我头疼3个月. 나를 그냥 3개월이나 머리 아프게 했어. 그래서 이 여자는 한국인이에요. 可你们量词系统才可怕呢. 근데 너희들 중국어의 양사가 더 무서워. 一把椅子和一张椅子的区分逻辑. 그러니까 의자에 대해서 一把椅子라고 말할 때랑 一张椅子라고 말할 때 그거 나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논리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이런 뜻입니다. 逻辑 至今 지금까지 没搞懂. 난 지금까지도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러면 对话中提到的两种语言难点分别是什么? 대화 중에서 나온 이 두 언어 중에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각자 말했어요? 자, 중국인은 한국어 중에 敬语变位라고 했습니다. 종경어 敬语的变位. 이 시가 위치가 막 변하고 하는 게 그게 어렵다. 그리고 중국 사람은 또 한국인은 중국어의 量词搭配
그러니까 량츠, 양사가 어렵다. 징위와 량츠 이렇게 대답해도 돼요. 존경어와 량츠가 어렵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다 언어가 다 각자 어려운 게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 듣기 표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벌써 10시 20분이네요. 괜찮으신가요? 뒤로 이제 장문 몇 개 조금만 이제 장문 더 해볼게요. 그녀는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 친구를 많이 챙기는 사람이야. 자, 이 문장을 우리가 중국어로 쓴다면 어떻게 할까요? 보기에 어째 보인다 할 때는 看起来 쓰면 돼요. 看起来. 아주 사람이 좀 차가워 보인다. 他看起来很 뭐죠? 차가워 보인다는 冷淡 쓰면 됩니다. 냉담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좀 냉담해 보인다. 차가워 보인다. 他看起来他虽然看起来很冷淡 근데 사실은 친구를 많이 챙기는 사람이다. 아이고 카메라가 또 꺼졌네요. 잠깐만요. 他看起来不热情但其实照顾 잠깐만요. 자, 박성우님 적어주신 문장 보자. 他看起来不热情但其实照顾 이게 热情도 热情不热情은 뭐냐면은 약간 태도예요. 태도를 말할 때 주로 굉장히 친절하다 라고 쓰고 약간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다 할 때는 그 사람이 실제로 그냥 내가 딱 만났을 때 이미지적으로 좀 차가운 느낌이 들 때 이럴 때 아직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태도적인 것 그런 걸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냥 딱 봐서 그냥 겉으로 외면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봤을 때 차가워 보인다 할 때는 热情을 잘 안 쓰거든요. 热情은 우리가 어디 뭐 놀러 갔거나 할 때 관광지에 뭐 어떤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다,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다 할 때 그 행동적인 부분을 热情不热情이라고 표현합니다. 태도가 안 좋다 할 때, 哎呀,这里不热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내가 딱 봤을 때 그 사람과 뭐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로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 그런 게 직접적으로 없어도 그 사람이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 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차가워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차가워 보인다 할 때는 热情不热情 이 표현을 안 써요. 그냥 他看起来很冷淡 이게 가장 적합해요. 冷淡. 热情은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이 어떤 회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내가 뭐 물어보거나 문의를 했는데도 아예 나를 무시하면서 대답도 안 하고 막 말 한마디라도 막 툭툭 쏘고 있잖아요. 불친절할 때 이게 불친절이 不热情입니다. 불친절이 不热情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막 깍듯이 막 인사하고 막 서비스를 잘 해주고 이럴 때는 热情이라고 하고 근데 한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 그냥 차가워 보이지만 그 사람이 또 굉장히 친절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이게 차이가 달라요. 두 단어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차가워 보인다 할 때는 看起来很冷淡 이거 쓰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친구를 굉장히 많이 챙기는 사람이야. 他看起来很冷淡其实是好多关照朋友的人。好多关照 好多가 왜 앞에 왜 붙어요? 关照라는 단어를 지금 박성은 님이 쓰셨는데 关照는 중국에서 어떨 때만 쓰냐면은 인사할 때 请多多关照 잘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쓰는 아주 그냥 인사성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실제로 일상적인 회화에서는 잘 안 써요. 关照는 그냥 거의 이럴 때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请多多关照만 쓰고 친구들을 잘 챙긴다 할 때는 关照가 아니라 照顾예요. 照顾
照顾.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누군가를 잘 챙겨준다 할 때는 他很会照顾人 이거 쓰면 돼요. 很会照顾人. 누군가를 굉장히 잘 챙긴다. 뭔가를 아주 잘한다 할 때 很会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他很会照顾人. 好多关照란 표현은 안 씁니다. 好多는 뒤에 어떤 명사가 와야 돼요. 와, 这里好多人, 여기 사람이 진짜 많다. 이럴 때 好多 하고 뒤에 보통 명사가 오거든요. 好는 이럴 때 부사입니다. 매우, 많은, 매우 많은 무엇 할 때 好多를 써요. 근데 뒤에 照顾는 이게 그거잖아요. 보살피다란 동사잖아요. 이럴 때는 이거 안 써요. 그래서 他看起来很冷淡，但其实很会照顾人。他看起来其实꼭 두 개 넣으면 됩니다. 자, 볼게요. 虽然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는 보기에 아주 좀 차가워 보인다. 他虽然看起来很冷淡, 근데 사실은 其实是个很会照顾朋友的人. 친구를 돌보다, 친구를 챙기다, 돌보다는 照顾朋友的人인데 그걸 아주 잘한다, 좀 많이 챙겨준다 할 때는 앞에다가 很会를 넣을 수 있습니다. 其实是个很会照顾朋友的人.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사처럼 많이 동사해주다, 많이 보살핀다. 其实是个 근데 뒤에 이제 사람이다, 어찌어찌 한 사람이다기 때문에 앞부분이 형용사화되어서 넣은 거잖아요. 앞부분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很会照顾. 만약에 이걸 好多 뒤에 명사지. 好多는 와, 这里好多人, 여기 사람 진짜 많다. 好多 나는 아주 많은 곳에 갔다 할 때도 我去了好多地方. 나는 아주 많은 과일을 먹었다. 我吃了好多水果. 我吃了好多蔬菜. 이럴 때 好는 매우, 아주라는 很과 같은 거예요. 多는 많다고. 그래서 好 대신에 很을 넣어도 돼요. 我吃了很多蔬菜. 我吃了很多肉라거나. 와, 这里很多人. 와, 这里好多人. 이렇게 뒤에 好多 하면은 뒤에 명사가 옵니다. 네, 그래서 이 표현은 其实是个很会照顾朋友的人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많이 해주다, 이 표현을 중국어로 하는 부사처럼 많이 해주다. 중국어에서 많이 해주다. 他经常照顾我. 그는 자주 나를 돌봐준다. 他给了我, 만약에 이게 照顾가 명사화되다면 他给了我很多照顾, 给了我很多照顾, 이거 좀 그냥 他经常照顾我. 经常을 넣는다거나 이렇게는 쓸 수 있죠. 많이 해주다. 他给我很多的什么什么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经常照顾我.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건 천천히 하다 보면 분명 해결될 거야.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건 어떻게 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거는 니别太担心. 이건 괜찮죠? 너무 걱정하지 마. 니别太担心 하면 돼요. 자, 뒤에 이거는 그냥 어떤 천천히 그냥 하다 보면은 분명 해결될 거야. 해결, 解决를 쓰면 되겠죠? 해결하다, 解决. 이 일 하면은 这件事, 어차피 이건 하면은 이 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这件事. 그러니까 천천히 하다 보면, 자, 이 표현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别太担心，这事慢慢做起来就解决了。慢慢做起来就解决了。慢慢做起来. 뜻은 의도는 만약에 비슷하게 이제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어색해요. 这事는 이게 일이라는 事 오타시죠. 别太担心这件事. 这件事慢慢做起来就解决了.
자, 이 일이 지금 이미 해결이 됐나요?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꼭 해결이 될 거야. 하다 보면 해결이 될 거야. 你别太担心这件事做得慢慢就解决了啊，做得慢慢이란 표현 안 써요. 慢慢做는 되지만 做得慢慢이건 안 씁니다. 做得慢은 돼요. 他做得很慢. 만만처럼 이렇게 한 개 글자가 두 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부사는 이거 이제 조사 뒤에 이렇게 안 붙어요. 他做得很慢,做得慢는 괜찮지만은 做得慢慢은 이런 표현이 없어요. 慢慢做는 됩니다. 慢慢做, 천천히 해, 천천히 해 할 때 慢慢做는 돼요. 호의를 그러면 넣어줘야 할 듯. 这件事慢慢做起来, 慢慢做起来까지는 그래도 가능해요. 박성우님. 근데 慢慢做起来하면 이제 막 천천히 하기 시작하면 이런 뜻이죠. 起来가 어떤 동사의 시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일이 지금 문장을 보면 아직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거 천천히 하다 보면 분명 해결될 거야.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천천히 이렇게 하다 보면 해결될 거야는 미래에 대한 표현인데 就解决了 하면은 천천히 했는데 해결이 됐어.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就解决了 하면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해결이 됐네. 이런 문장에서는 뒷부분에 就解决了는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这件事慢慢做起来 뒷부분에 꼭 해결이 될 거야 는 一定能解决的 혹은 一定会解决的 해도 되고 어쨌든 꼭 어떻게 될 거야. 분명할 때는 一定을 보통 넣죠. 这件事慢慢做起来를 지금 넣으셨는데 做起来는 보통 넣어도 돼요. 문법적으로 틀렸다고도 할 수 없지만 보통 그냥 뭐 천천히 하다 보면 할 때는 굳이 하다라는 그 做를 안 넣어도 돼요. 보통 라이가 뭐 하다잖아요. 라이 이 동사 하나가 중국 사람들이 거위 표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에이 니 라이바 니 라이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할 때도 니 라이바 하면은 네가 오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이걸 해라 이런 뜻으로 하다라는 뜻으로 라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천천히 하다 보면 이 하다를 그냥 라이 한 글자로 딱 넣으면 아주 깔끔하게 딱 해결이 됩니다. 이 일은 천천히 하다 보면은 这件事慢慢来 꼭 분명 해결될 거야. 一定能解决的. 이렇게 꼭 굳이 做起来 做를 넣으면은 진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 뭔가 어떤 뭐 만들거나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좀 있거든요. 做는. 근데 그냥 천천히 하다 보면 하면 이 하다 보면 한다는 게 이 사람이 꼭 무슨 행동으로 어떤 무슨 물건을 만들다거나 제조한다거나 그런 하다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든 뭐든 어쨌든 이 일에 좀 신경을 쓰면서 하다 보면은 분명 해결될 거야. 이런 뉘앙스의 문장이기 때문에 굳이 做를 안 놓고 그냥 라이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제 표현될 수 있습니다. 这件事慢慢来. 一定能解决的. 这件事慢慢做. 做를 넣으면은 꼭 뭔가 이 사람이 뭔가를 하다라는 뜻이 돼요. 做. 뭔가 또 행동으로 뭔가를 만들다거나 뭔가 이 사람이 꼭 뭔가 하는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 做를 넣어도 됩니다. 근데 조금 넓은 의미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 되겠지. 이럴 때는 그냥 라이 한 글자로도 대체할 수 있어요. 이 라이를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니 라이바 니 라이바. 우리가 지금 한창 요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요리를 잘 못한다고 옆에서 막 누가 말해. 그럼 네가 와서 해 할 때 네가 와서 나 니 라이바. 네가 해라는 뜻이 네가 오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라이가 하다라는 뜻으로도 중국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도 그런 하다라는 뜻으로 라이가 들어간 거예요. 你别太担心这件事慢慢来一定能解决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요 며칠 공기 질이 나빠진 것 같지 않아? 요 며칠 공기 질이 좀 나빠진 것 같지 않니? 공기질, 空气质量 하면 돼요. 这
这几天空气质量不好了，你觉得呢？ 좋습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这几天空气质量不好了。这两天空气质量变得不好吗？ 자, 꿈희망님 적으신 이 문장 볼게요. 这两天空气质量 요 량 넣는 게 좋습니다. 공기질. 한국어에서는 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는 空气质量을 넣어야 돼요. 空气质量变得不好吗? 요거는 그냥 의문문이에요. 자, 이 원문이 뭐예요? 요 며칠 공기질이 나빠진 것 같지 않아? 이게 나도 지금 공기가 안 좋아졌다고 느꼈는데 너도 그렇게 느끼지 않니? 이런 문장이잖아요. 나는 지금 공기질이 나쁘게 된 것 같아. 근데 너도 그렇게 느끼지 않니? 이런 뭔가 내가 느낀 것에 대해서 공감을 얻으려는 표현인데 꿈희망님 적어주신 这两天空气质量变得不好吗? 하면은 요즘 공기질이 나빠졌어? 그냥 이런 의문문이거든요. 나는 잘 못 느꼈는데 공기가 나빠졌어?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기가 나빠졌다고 느꼈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물어볼 때는 이게 아니에요. 这两天空气质量变得不好你觉得呢? 하든지 네 생각엔 어때?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너는 어때? 이런 느낌으로 문장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박성호 님이 적어주신 这几天空气质量不好了你觉得呢? 이렇게 너는 어때? 라고 적어주든지 아니면은 또 你有没有觉得?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你有没有觉得? 너는 이렇게 느끼지 않았니? 这几天的空气质量变差了. 变差了 해도 됩니다. 차가 이게 나쁘게 변했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뜻입니다. 你有没有觉得? 너는 이렇게 느낀 적 있니? 这几天的空气质量变差了. 요 며칠에 공기질이 안 좋아진 걸 느낀 적 있니? 이렇게 앞부분에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요有没有觉得? 요걸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박성우님처럼 你觉得呢? 요걸 넣어주든지. 네. 你有没有觉得这几天的空气质量变差了?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벌써 10시 40분이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이고요. 마지막 힐링 중권은 이런 문장 준비했습니다. 人生只是一场体验不必用来演绎完美慢慢地接纳身上那些灰暗的部分原谅自己的迟钝和平庸允许自己出错允许事与愿违接纳无常带着缺憾拼命绽放这是与自己达成和解的唯一方法 무슨 뜻일까요? 자, 人生只是一场体验 인생은 그냥 한 번의 체험일 뿐不必用来演绎完美 그냥 하나의 체험일 뿐이니까 완벽한 연기를 할 필요가 없어 演绎는 약간 연기하다 完美는 완벽함입니다. 인생은 그냥 한 차례의 체험이기 때문에 완벽함을 그렇게 연기해낼 필요가 없어 慢慢地接纳身上那些灰暗的部分 하면 천천히 接纳 받아들이다입니다. 내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조금씩 천천히 받아들이고 原谅自己的迟钝和平庸 迟钝은 아주 약간 둔함입니다. 자신의 둔함과 평범함을 용서하고 原谅 그리고 允许自己出错 자신이 실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允许自己出错 出错는 이게 잘못하다요. 자신이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允许事与愿违 이게 사자성어입니다. 시는 일이죠. 위는 와과愿는 바램입니다. 일이 나의 바램과 어긋나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 하는 일이 맨날 사는 게 대체로 그렇잖아요. 하는 일과 바램이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허용하라. 하는 일과 나의 바램이 어긋나는 것도 허용하라. 接纳无常 우창 이건 무상이죠. 그러니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허용하라. 带着缺憾拼命绽放 缺憾은 이게 약간 그거예요. 부족함.
接纳 无常은 이거 변화를 받아들이다. 无常은 무상. 변화를 받아들이고 带着缺憾. 그러니까缺憾은 부족함입니다. 부족함을 지니고拼命 绽放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피어나자. 绽放은 꽃이 활짝 피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삶의 꽃이 활짝 피다. 拼命 绽放.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그런 부족함을 안고 활짝 피어나라. 这是与自己达成和解的唯一方法. 이것이야말로 내 자신과 화해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네.演绎가 뭔가 연기를 하다라는 뜻이고요. 지혜나는 받아들이다예요. 받아들이다. 자, 이런 문장 오늘 제가 또 인터넷에서 봐서 괜찮은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人生只是一场体验，不必用来演绎完美。慢慢地接纳身上那些灰暗的部分，原谅自己的迟钝和平庸，允许自己出错，允许事与愿违，接纳无常，带着缺憾拼命绽放，这是与自己达成和解的唯一方法。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